자,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이 살아나다 보니까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몸만 10개라면 하나하나 다 집중해서 발라먹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메인 모니터에서 한 종목 관찰하고 또 다른 모니터에서 두세 개 정도 관찰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떤 건 급등이 나오고 어떤 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많은 종목을 분류해 놓고 그날 느낌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위주로 보는지 운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관심주를 차례차례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요즘 항공우주 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2월 시작하기 전에 분류를 했던 종목인데, 그 분류를 했을 때보다 벌써 주가가 10% 정도 올랐습니다. 이때 분류하는 기준도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이 차트와 추세, 수급 가지고만 분류를 했던 종목이며, 보기 좋은 떡이 먹기가 좋다고 이런 차트가 좋은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도 수월하고 먹을 때도 확실하게 먹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10% 정도 오르긴 했지만 지금 항공우주 테마 추세가 아주 멀쩡하고 이제 그 전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13년 만에 최고가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으로 많이 탄탄하게 쌓아와서 지금은 뭐 기준가를 최근에 고점인 87,000원 정도로만 잡고 대응한다 하더라도 89,000원에서 87,000원까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 이상의 한 번 더 장대 양봉 나와서 거리가 고점까지 멀어졌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 되었을 텐데, 가장 좋은 대응은 2월에 발견하자마자 잡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아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요즘 SM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SM은 오늘 시간의 단일가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상태에서 이제는 뭐 따라 붙을 순 없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JYP 엔터를 보면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과거를 제외하면 거의 신고가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왔던 자리를 좀 가파르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이 작정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코스닥에서 아주 가끔씩 보는데, 예전에 이 외국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작정하고 쓸어 담는 종목들의 특징이 아프리카 TV와 좀 비슷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생각이 나서 JYP 엔터도 분류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이런 식의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외국인의 지분 확보와 꾸준한 매수와 함께 아주 오랜 시간 쌓아오다가 시세가 대분출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매집이 제대로만 된다면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부터 저런 시세가 신고가라 하더라도 계속 분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JYP 엔터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분류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분류하자마자 바로 한 방에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은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황금선과 가까운 상황에서 양봉만 한 번 제대로 뜬다면 또 신고가와 거리가 가까워지는 위치라, 또 로봇 관련 대장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신고가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동안 휴식 뒤에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스윙으로 들어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저는 항상 손절이 준비되어 있어서 괜히 따라 사셨다가 물릴 수도 있기에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스윙 매매 관련 자세한 기준은 앞으로 영상에서 올려드릴 것이며, 종목을 매수한 기준은 차트와 추세, 수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비슷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자, 다음은 원택이란 종목을 분류했는데 시가총액은 4,700억 정도.
이건 차트가 너무 예쁘고 신고가가 나온 상태고 게다가 기준가까지 5,000원대, 거리 자체가 5,350원, 지금 자리와 거의 1% 차이, 거리가 멀어지기 전에 분류를 했습니다. 심하게 지금 단기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다시 떨어져 가지고 앞자리가 4로 바뀌어 버린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해주는 회복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력이 계속 5,000원 위라면 이 신고가 추세를 이어가서 6,500원, 7,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태라서 원택을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JIP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원택,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장 빠르게 단타 칠 종목이 아니지만 다음 종목은 제가 빠르게 단타 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인데, 자, 당일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있다면 상한가 종목을 무조건 체크합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지 체크하면서 상한가 차트가 예쁘다, 신고가와 거리가 가깝다, 또는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길다, 또는 상한가인데 거래대금이 아주 많다, 그런 아주 단순한 조건으로 종목을 분류하는데, 단순한 조건으로 분류를 했다면 라이콤이라는 종목을 분류했는데 상한가가 닫히고 나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당연히 아주 단순하게 해석해 보자면 당장에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 수요는 시초가를 높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초가가 예상외로 높게 안 나오는 상황이 아주 가끔씩 발생하는데, 만약에 시초가가 합리적이라면 또 단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음날 시초가가 10%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공략할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분류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10%가 넘어서 VI 걸리면서 시작한다, 그러면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매매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T3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2,200억이 나왔는데 최근에 프로그램이 다 쓸어 담았습니다. 이미 유리한 자리를 확보한 상태라 좀 껄끄럽긴 한데, 만약에 관심 종목에 아무것도 없이 내가 T3만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것만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싶으면 저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계획을 하냐면, 일단 오늘 2,000억이 나온 상황을 보면 빠르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거래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꾸준히 나왔다는 것은 이게 게다가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까지도 거의 근접한 상태라, 미리 선점한 이 프로그램의 매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나올 때 시간의 단일가에서 1.4% 정도 떨어졌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이 완전히 패대기를 친다면 순식간에 수십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당연히 무자비하게, 시초가가 마이너스 1%라면 마이너스 4%, 5% 뚫고 무자비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무자비하게 무너지지 않고 이상하게 시초가 근처에서 잘 버틴다. 프로그램은 이 최근에 들어온 물량을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10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 나가는데도 주가가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다시 고점에서 쓸어 담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방어가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초반부터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라버린다, 그럼 그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셀바스 AI를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게 어제 결과는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시초가에 띄웠다가 그대로 보합까지 무너졌습니다. 10%에서 보합까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정말 지독하고, 이 그림을 만든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여기서 쓸어 담으면서 고점에서 바로 던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점에 잘못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수 있겠다. 셀바스 AI는 거래대금까지 완벽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뒤통수를 맞은 다음에 무조건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의 목적으로 버티다가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으므로 T3는 초반에 방어가 잘 되는지 보고, 만약에 방어가 잘 될 때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신고가 근처에서 익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욕심 없이 신고가나 신고가 가기 전, 아니면 돌파하는 순간이 너무 강하다면 버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신고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2,570원과 근접을 하는데, 좀 애매하게 근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가로 완전히 다 쓸어 담으면서 이거를 아주 가볍게, 눈 깜빡하니까 아주 가볍게 뚫어준다면 그때는 신고가보다 더 위까지 버틸 수가 있지만, 그런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점 근처에서 익절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상태도 아니니까 괜히 고점에서 잘못 버티다가 그대로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반도체가 거래 대금이 2,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차트 자체, 단기 차트 자체는 아주 예쁜 상태에서 지금 호가 단위가 변화는 5,000원의 시간의 단위가에서 5,080원까지 눌렸습니다. CPI 발표 후에, 이 영상이 CPI 발표 전에 만든 영상인데, 발표 후에 나스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게 아니고서는 지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조건에서 지금까지 단타 종목을 설명드린 것이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한 5,000원 근처에서 눌림목 매수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특히나 거래대금이 몰린 종목에서 눌림목이 다른 상황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 하지만, 눌림목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보통 결정이 날 수가 있는데, 장 초반에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든 간에 그 시초가에서 계속 꾸준히 반등이 거의 나오지 않고 밀어버린다. 그럼 그 눌림목은 계단식 하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채고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 눈치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눌림목이 안 통하는 종목이라면 시작하고 나서 떨어질 때 반등하는 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그냥 눌림목처럼 진행이 되는데, 반등은 거의 나오지 않고 반등해서 먹을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계단식 하락으로 진행될 수가 있으며, 시초가보다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반등을 시도할 때 힘이 없으면 바로 던지거나, 반등을 시도했을 때 반등에 성공한다면 본전 탈출할 생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종목을 정리해 봤는데, 나스닥이 뭐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주가를 떨어뜨릴 거라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라서, 뭐 나스닥이 만약에 난리가 나서 개파락이 나온다, 그럼 또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